2018년 황금 개띠해 업무 첫날을 맞아 시민들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새해 희망을 꿈은 시민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5.18 기념식 때 5.18 당시 아버지를 잃은 김소영 씨를 문재인 대통령이 감싸줘 감동을 줬는데 오늘 대통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가졌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숨진 3남매의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방화 가능성에 대해선 계속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 일과 삶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시민들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희망과 각오를 안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은 시민들을 김인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선배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눈동자. 가슴엔 새 명찰을 달고 아직 낯선 사무실을 총총히 오가는 발걸음. 26, 생애 첫 출근을 한 신입사원입니다. 굉장히 설레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도 들지만 제가 그동안 바래왔던 은행만큼 설레임과 긴장감을 가지고 더 잘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째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 청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부터 월급이 올라 독립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원래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원래 독립하고 싶었는데 더 빠르게 모으게 돼서 독립을 더 빨리 하게 돼 그래서 기쁜 것 같아요. 푸르스름하게 머리를 깎은 새해 첫 입영 장병들은 가족의 품을 떠나 나라 앞에 우뚝 섰습니다. 새해 이렇게 입영하니까 좀 얼떨떨하고 하긴 한데 그래도 씩씩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갔다가 전역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삶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지만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와 2018년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2개월 시한부 암 환자였던 이 대학생은 16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살았다는 그 안도감, 살고 있다는 게 좋아요, 그냥. 딱 눈 뜨면 그냥 좋아요. 살아있는 것도 좋고 그런 혹이 몸에 없는 것도 좋고. 처음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는 새해. 시민들은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안고 출발한 새해, 모두가 퇴근했을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화재가 날지 또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긴장 속에서 늘 출동을 준비해야 하는 소방관들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 밤이 늦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긴장 상태죠? 네, 지금은 출동에 대비해 소방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조 작업에 사용하는 절단기를 살펴보고 있고요. 소방 호스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소방대원들은 더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출동하기 전에 화재 진압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새해 첫날 근무인데 다른 날보다 각오가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제천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매일매일 긴장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소방에 대한 기대가 크는데요. 저희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주소방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어보신 각오처럼 소방관들은 연말 연초뿐만 아니라 365일 동안 긴장된 상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요. 최근 제천 화재 참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나 소방 장비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하는데도 큰 사고가 나면 마치 소방관들 잘못이 많은 것처럼 비치는 것도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4만 5천여 소방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동부소방서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보다 남다르게 한 해를 시작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5.18 기념식 때 가장 뭉클했던 장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사를 낭독하던 5.18 유가족을 감싸 안아줬던 대목이죠. 주인공은 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김소영 씨인데요. 오늘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초청돼 문재인 대통령과 제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영 씨? 네, 안녕하세요. 그 초청을 받았을 때 놀라셨죠? 어떤 마음으로 가셨어요? 일단 처음에는 너무 놀랍고 급작스럽기도 해서 당황했는데 저 개인이 초청된 게 아니고 저희 그 5.18 단체를 청와대에 초청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녀왔습니다. 되게 인상 깊으셨겠네요, 개인적으로. 네네. 오늘 그 초청된 사람들이 많아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제의는 하셨어요? 네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식사했고요. 네네. 근데 잡아주시는 손과 마주쳐주시는 눈에서 그냥 네.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또 저를 초청했다는 거는 그만큼 안 잊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는 것 네네. 같아서 네네. 다시 한번 든든하게 또 응원해드리고 마음속으로 응원해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네. 오늘 그 만나보시니까 대통령께서 그 5.18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구나 하는 대목을 좀 읽을 수 있었죠? 네네. 일단은 또 대통령님께서 다 인사하시고 또 네네. 나가시는 와중에 또 특별히 또 저를 챙겨서 네. 또 손 잡아주시고 같이 사진 찍자고 네. 말씀해 주시고 또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여러 번 하지 않더라도 너무 잊지 않고 꼭 정말 기억하고 있고 언젠가는 네. 약속 지켜주리라는 그냥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달라진 5.18의 위상이 좀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5.18 묘역 참배로 한 해 업무를 시작하며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5월 영령들을 참배하고 2018년 한 해 다짐을 하는 자리. 정치인과 입지자들로 5.18 묘지는 아침 일찍부터 북적였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국민의당. 통합파와 반대파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배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보수 대연합이라며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수 대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5.18 영령들과 함께 저지를 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시도당의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지지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이계호 전남도당위원장은 현재까지 높은 지지율과 과열 경쟁을 의식한 듯 시도당이 협의해 공천 룰과 시기, 과정을 공유하겠다며 공천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마음과 뜻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새해 업무 첫날, 지방선거 필승과 당의 탄압을 다짐하는 자리였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시도당의 분위기는 각 당이 놓인 처지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아파트 화재로 숨진 3남매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3남매 부검에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화재의 고의성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화재로 어린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엄마인 22살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정 씨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숨진 아이들의 사인은 화재 연기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됐습니다. 부검 결과 3남매의 시신에서 기도 내 연기 흡입 흔적이 발견된 반면 외부의 물리적 힘이 가해진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혹시라도 약물이나 독국물을 마신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밀 검사한 뒤에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결론내기로 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일단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담뱃불을 껐다는 지점과
불이 시작된 지점이 다르게 보이는 등 석연찮은 점도 있다고 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서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위층에 거주하던 51살 이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촛불을 켜두고 나왔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주 사조 화인코리아 도축장에서 고병어성 AI 항원이 검출돼 공장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사조 화인코리아에 따르면 고흥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반입된 오리에서 어제 고병원성인 H5형 항원이 검출돼 해당 오리가 전량 폐기되고 도축장이 폐쇄됐습니다. 또 전국의 사조 화인코리아 계열 농가에 대해선 오늘 자정까지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부분의 기관과 단체 기업들이 오늘 시무식과 함께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광주은행의 시무식에서 50년을 뛰어넘어 100년은행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장성구는 시무식에서 채무 없는 장성시대의 개막을 선포했고 광주 북구청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떡국을 나눠주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홍보 캠페인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광주공항과 송정역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광주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홍보 리플렛을 나눠주며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광주대회를 알렸습니다. 또 대회 마스코트인 수리 다리를 앞세워 수영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천만 원, 주식회사 골든블루에서 5천만 원, 월산 사동 은석치과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용역업체 공고가 이르면 이달 초 시작됩니다. 한전은 용역업체 공모기간은 40일가량이고 3, 4월쯤에 업체가 선정돼 용역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한전공대 부지 선정 등 용역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혜 시비가 일었던 광주시의 수의계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광주시는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연간 3회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똑바로 세우고 남은 미수습자 추가 수색 작업이 오늘 3월부터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수색을 끝내지 못한 기관실과 3층 선수 좌연 일부 구간을 수색하기 위해 오는 3월 말쯤 목포신항에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들어가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색당국은 지난달 세월호 직립예산 170억 원을 확보해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으며 업체가 선정되면 해양 크레인을 이용하는 방안 등 직립 수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진도 침몰 해역에서 인양된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옮겨져 7개월가량 선체 수색이 진행돼 미수습자 9명 가운데 4명을 찾았습니다.